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물리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양자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봅시다. 우선 불확정성의 원리란 위치의 불확정도와 운동량의 불확정도의 곱은 항상 플랑크 상수 하바의 절반값보다 크다 라고 정의합니다. 난데없이 수학식이 나와서 멘붕이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죠. 우선 불확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오차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철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이때 위치 불확정도가 만약에 0.1m라면 철수는 사실 정확하게 10m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9.9m와 10.1m 사이쯤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바른 표현이겠네요. 그죠? 두 번째로 운동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운동량이란 물체가 하고 있는 운동의 방향과 속력, 질량의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특히 불확정성의 원리에서는 운동량의 크기에 주목을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가 궁금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1kg짜리 물체가 시속 5km로 움직일 때 운동량 불확정도가 있다면 속력은 한 시속 4.9에서 5.1km, 질량은 0.9kg에서 1.1kg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태겠죠. 정리하자면 불확정도라는 것은 물리량을 하나의 값으로 정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당히 번거롭게 하죠. 문제는 다시 하이젠베르크가 제안한 불확정성의 원리의 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로 확정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죠? 예를 들면 흑이냐 백이냐, 좌냐 우냐, 이과냐 문과냐 이런 문제들 말이에요. 철수의 위치도 9.9m에서 10.1m 사이쯤 있다라기보다는 10m에 있다 하고 딱 정하고 싶죠. 그게 정 어렵다면 우리는 적어도 불확정도라도 어느 정도 좀 줄이고 싶을 거예요. 그죠? 뭐 사실 철수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커서 양자적인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하나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전자를 생각을 해보죠. 이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위치 불확정도를 줄여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치 불확정도를 줄이는 순간 운동량의 불확정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위치 불확정도는 운동량의 불확정도와 함께 곱으로 묶여있는 형태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숫자로 한번 바꿔봅시다. 숫자 A와 B가 곱의 형태로 묶여있습니다. 이 곱은 항상 100 이상이고요. 숫자 A는 10, 숫자 B가 10인 상태라면은 지금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숫자 A를 1로 줄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로 줄이게 되는 순간 A와 B의 곱은 10이 되면서 10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가 만약에 1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B의 경우에는 거의 100까지는 치솟아 주어야 처음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관측을 방해를 합니다. 전자의 위치를 봤다 치면은 운동량이 확인이 안 되고 운동량을 확인했다 치면 위치를 모르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입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양자 세계와 같이 엄청나게 작은 세계로 오면은 입자를 하나의 파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입자가 파동이다 라는 소리보다는요. 하나의 파동을 그렸을 때 그 안에 어딘가에 폭이 크면 클수록 높은 확률로 거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마 여기에 있을 확률이 가장 크겠죠? 그죠? 물론 그 주변 어딘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파동의 특성상 이렇게 겹쳐진 파동들은 오른쪽과 같이 서로 상쇄되거나 증폭해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동은 이러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안에 어디에 입자가 있다라고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파동을 합쳐서 특정 부분의 파동만 굉장히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여러 개 겹치는 것을 웨이브 패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 부분만 파동이 크다면은 입자가 여기쯤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볼 수 있죠. 문제가 다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파동이 여러 개가 합쳐질수록 위치는 점점 정교하고 정확해지게 되죠. 위치 오차가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파동은 하나의 파장이라는 걸 가집니다. 파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장은 운동량과 곧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장이 다른 여러 개의 파동을 사용하게 되면
위치는 분명 정교하게 됐지만 운동량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확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위치 불확정도가 감소하게 되면 운동량의 불확정도가 증가하게 돼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양자적인 특징은 원자 정도로 아주 작은 세계에서 잘 나타납니다. 특히 수소 원자에서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는 위치는 다음과 같이는 파동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폭이 크고 폭이 작은 부분이 있죠. 아마도 폭이 큰 부분에서는 거의 전자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전자가 없거나 잠깐 있었더라도 금방 다시 폭이 큰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보고 전자는 특정 궤도에 존재한다. 전자 궤도의 반지름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자 개념과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도 좀 살짝 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